깎아주세요? 정말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구차하고 뭘 깎아줘요?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우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너무나 거대한 무력감에 빠져 있다. 한국의 대학사를 돌아볼 때 요즘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는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권력에 굴종적인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었는가? 사실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낸다?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건 한 사회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큰 잘못된 경향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반갑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해야 될 것은 등록금을 반환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을 없애라 라고 해야 돼요. 등록금 없애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좀 긴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학생들이 우선 대학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학이 무엇인가? 또 한국에서 대학이란 무엇인가? 한국 대학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등록금을 반환해라 하는 이러한 논리는 어떤 대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대학관에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돈 주고 대학 교육을 샀는데 그 교육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야 고쳐주거나 물어내 이거예요. 보상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지만 이러한 주장의 배후가 되는 또는 기반이 되는 대학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학을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시장주의 대학관에 여러분들이 이미 포획된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대학관이에요. 미국식 대학관. 미국에서는 바로 그런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대학을 봐요. 다시 말하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게 뭐예요? 미국의 대학의 서열이죠. 이 대학들은 어때요? 이 엘리트 대학들은. 과거에는 버클리라고 하는 주립대학도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빠졌어요. 전부 다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거 전부 사립대학이고 이 사립대학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학이에요. 등록금이. 거의 6만 달러가 넘는 6만 5천, 하버드, 예일 6만 3천 이런 식이에요. 거의 7천만 원 1년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주의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이게 미국식 대학관인 거예요. 시장주의적 정의관인 거예요. 그게 미국에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유럽인들이 보기에 이건 야만이죠. 대학이 어떻게 돈 주고 구매하는 시장에서의 상품과 같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학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은 누구나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대 이후에 근대의 선각자들이 만들고자 한 어떤 유토피아는 어떤 거였어요? 그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세계, 그걸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우리 역사 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구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실패했죠. 그런 공동체를 인간이 만들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린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인간이 구현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 이것은 유럽 사회가 대부분 다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구현할 기회는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여기서 유럽의 교육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학관은 완전히 시장주의 대학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고 이 안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은 당연히 기회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은 없어야 된다. 독일처럼 생활비까지 주지 못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없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면 돈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독일은 언제 대학 등록금이 없애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946년. 언제예요 이게? 1945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독일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완전한 폐허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관련된 그런 거 보면 나오죠? 완전히 폐허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학비를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없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예요.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세계 10위예요. 10위. 경제 규모가 GDP만 따져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대학 등록금을 내고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원래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때요? 1919년에 임시정부 형태로 이제 건국이 되죠.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는 임시정부니까 헌법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건국강령이라고 불렀어요. 건국강령. 이 건국강령의 기본적인 이 국가의 정신이란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국강령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어떻게 받냐는 거지. 어떻게 봤어요? 이 건국강령을 쓴 사람이 유명한 조소왕 선생이에요. 이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라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삼균주의.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 된 거예요. 이 삼균주의가 바로 세 가지 균등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정치균등, 경제균등, 그 다음에 교육균등. 교육균등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말하자면 건국강령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1948년에 남한의 정부가 쓰면서 이 건국강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지금 들어있죠. 우리 3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린 게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60년대에 와서 거기에 한 줄을 넣은 거예요. 능력에 따라란 말을. 5글자를 넣은 거예요. 이게 계속 그 후에 논쟁이 됐어요. 이 5글자 빼버려야 됩니다. 원래처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아까 말한 대한민국 건국강령부터 재헌의회에서까지 계속되어 온 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근본 입장이에요.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뭘 요구해야 돼요? 교육은 권리지. 돈 주고 사는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값 등록금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바로 부채 탕감론이다. 그랬어요. 부채 탕감. 우리 헌법에서부터 권리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그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권리를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전부 국민들이 그야말로 허리가 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오죽하면 우골탑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이를 하나 교육시키려면 소뼈로 탑을 이룰 정도로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바쳐야 아이 하나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모든 희생을 다 바쳐서 자식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특수한 역사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각 지역의 유지들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다시 맡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교육 체제가 된 거예요. 사립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학에 사립대학이 87%인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건 이런 역사적인 특성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잘 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모든 교육의 경비를 대라고 나 몰라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젠 국민들이 분명하게 정부에 요청해야지. 우리 헌법도 건국 강령에 있는 것처럼 교육이란 건 우리의 권리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준 것이다. 이제는 부자가 됐으니, 정부가 이제는 나라가 부자가 됐으니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 대학생들이 당연히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 탕감해라. 이 뻔뻔한 정부. 지금 한국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세계 2위였어요.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이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 몇 등 됐어요? 4등 됐더라고. 4등 됐어. 앞에 영미권 국가 2개가 들어왔어요. 영미권이라는 게 다 대학을 시장이라고 보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4등이 됐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1등이에요. 실질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희들 70년 동안 국민들이 대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라. 그건 너무나 정당한 거고요.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주장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부채 탕감해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요구해야 돼. 그럼 부채 탕감한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적게는 5조, 가장 많게는 10조예요. 10조가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의지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내일부터도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도. 지금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의지가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느냐? 건국 강령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교육 문제를 둘러싼 기본적인 철학, 국가의 철학, 이것을 이제는 구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게다가 돈 얘기를 하면 어때요? 돈 얘기를 하면 조세 정의만 제대로 구현을 한다고 해도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기업들이, 특히 재벌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싸놓고 있는 소위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850조에서 950조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당연히 이런 걸 비판하고, 이게 대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깎아주세요? 정말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구차하고, 나는 그런 굴종적인 태도가 너무 화가 나요, 사실은. 뭘 깎아줘요?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구할 것은 대학 등록금 없애라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